저희가 소비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도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자 했는데 꼭 챙겨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요건데 이게 파이퍼 샌들러라는 미국의 금융사 상장사입니다. 상장사. 요 상장사에서 봄이랑 가을에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대들은 대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 소비재들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품목에 돈을 많이 쓰고 있냐라는 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이 통계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 그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제가 오늘 나이키를 신고 왔습니다. 나이키 신고 왔는데 나이키 MZ는 안 드시는 걸로. 아니 나이키도 많이 신는데 나이키 많이 신죠? 나이키는 여전히 많이 신어요. 나이키 명실상부 소비재 1등 기업 1등 기업인데 근데 나이키가 보면 이게 주가가 거의 1년째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실적도 저희가 체크하고 다 맞아요. 실적도 보다 보면 실적도 나이키가 안 좋았던 거 맞고 그러면 그 실적이 왜 안 좋냐를 보면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까지는 중국에서 불매 운동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매 운동 때문에 나이키가 중국에서 걷어 올리는 수익도 꽤 많은데 그게 이제 꺾이면서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끝날 때가 왔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방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눈에 띄게 갑자기 예전에는 안 보였던 브랜드가 순위권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요즘에 러닝 하세요? 왜 말을 못해? 아마 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제 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꽤 잘 아실 텐데 온러닝이랑 호카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또 보면은 10대들도 요즘은 조금씩은 신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데 신으시는 것 같아요. 호카는 이제 약간 그 한남동 신발의 지위를 한남동 신발? 네, 한남동 신발의 이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패션 잘못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남동 신발의 지위를 잠깐 가져갔었다가 최근에는 한남동 신발의 지위를 아디다스가 다시 랭크를 호카였다가 맞아요, 아식스였다가 아디다스로 넘어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는 트렌드가 너무 빠른 분이시고 일단 저는 좀 살짝 대중을 따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호카랑 온도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 사실 탑5 안에는 들어오진 않아요. 탑5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앞에 이제 줄글로 막 여러 개 써놓은 거 보면 고소득층의 하우스홀드에서는 탑5, 탑3가 아마 온러닝이랑 호카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10대들이 신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발이 편해서 일단 많이 신으시는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은 러닝에 너무 관심 많으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나이키 주가 흐른 게 이제 뭐 중국에서 불매 맞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게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료에서 나왔던 게 아마 2023년 봄인가 가을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명시적으로 나왔고 그 전부터 이제 트렌드는 탔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게 트렌드 탄다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이 정도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그 기업들 좀 파봤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실제로 나이키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아 진짜 뭐 실적 나올 때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하는데 계속 안 좋아 그래서 계속 안 좋아서 그러면 온이랑 호카 이런 브랜드는 대체 실적이 어떠냐 보자 같이 봤는데 이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여기 소비 요정이 계시잖아요. 소비 요정. 소비 요정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나 이건 제 입으로 말하진 않을게요. 한남동 신발의 지위의 첫 스타트는 사실 살로몬이었죠. 원래는 트래킹화, 원래 스노우 트래커로 나온 신발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핫해진 이유가 이제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이피스트라고 하는 이제 저명한 약간 패션 저널 맞아. 같은 곳에서 매년 올해의 신발 선정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15년인가 16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살로몬이 1등이 됐어요. 15년, 16년? 네. 1등으로 딱 노미네이트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꽤 오래 트렌드.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살로몬이라는 브랜드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원래 스키 브랜드였으니까.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약간 80s, 90s 빈티지 이런 느낌으로 신다가 한 20년도 초반 들어와서 고프코도 같이 탔고
그게 다 연계가 됐었고 한참 고프코 핫할 때는 또 아식스 많이 네네. 신으셨었고. 그치. 네. 근데 아식스는 아직도 뭐 주가 아식스도 일본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아식스도 보면 주가가 여전히 너무 좋고 그 실적이 끝나고 나면 늘 이제 어닝스 콜을 하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유럽 기업이나 뭐 여러 기업들을. 근데 뭐 경쟁 요인을 물어봐도 뭐 말은 해주는데 당연히 거기서 막 대놓고 아 온러닝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근데 이게 나이키 입장에서 경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까요? 주가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나? 아, 그거는 그렇죠. 주가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그 주가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진 않긴 하죠. 이게 또 보다 보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 룰루레몬인데 그쵸. 룰루레몬도 그 보면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대체 왜 안 좋냐? 경쟁이죠. 어느 순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자료에서 딱 올라왔던 게 룰루레몬이 여전히 10대들 사이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브랜드는 맞지만 그 경쟁력이 조금 네. 약화된다. 근데 거기에 알로요가 그리고 뷰올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틀레티카 이런 네. 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재도 다 그 나물이 그 밥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키도 언제까지나 늘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일 줄 알았어. 나이키도 러닝화 있잖아요. 그쵸. 나이키 러닝화 얼마나 좋아. 심지어 나이키 러닝화 그때 그 마라토너 한 명이 신고 뛰다가 그 나이키 제지당했잖아요. 예, 그 카본 나이키 신발이 너무 들어간 좋다고 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그게 제지당할 정도로 나이키 러닝화 얼마나 좋아요. 나이키 또 일상화도 잘해. 뭐 그쵸. 패션 신발도 잘해. 다 잘해. 근데 이게 다 항상 나이키가 석권하고 나이키가 늘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아까 말씀 러닝화에선 갑자기 뭐 호카, 뭐 온러닝 이런 예전에도 있었지만 갑자기 그쵸. 요즘에 치고 올라오고 사실 글로벌에서 요즘 보는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는 소비재 관점은 소비재 기업들이 주도권이 없다.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물론 이게 소비재 기업들이 다시 주도권을 찾아온 날이 있겠죠. 언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브랜드 주도권은 이제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그 릴스 같은 이런 SNS한테 넘어간 거 아닌가? 뭐 켄달 제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켄달 제너 같은 사람이 갑자기 틱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알로요가 막 엄청 광고하니까 특히 틱톡이 10대들이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쵸. 10대들이 그거 보고 있으니까 10대들은 어쩌면 룰루레몬보다 알로요가 더 많이 본 거일 수도 있어요. 노출상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요. 10대들한테는 알로요가가 베스트 브랜드가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거죠. 내가 따라하고 싶은, 내가 네, 선망하는 맞아. 대상이 룰루를 입다가 알로를 입네? 그쵸? 그럼 나도 알로 사야겠다.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건가? 바뀌네? 네,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미국에서 엘프 뷰티. 엘프 뷰티라고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기업도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이 기업도 보면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서 순위는 늘 1등이었는데 이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요. 그 10대들의 선호도가. 마음속에서의 마인드 쉐어라고 하는데 10대들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았냐. 그쵸. 그걸 보면은 처음에 10%대였다가 그 다음에 20%대, 30%대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거 뭐 가성비 뭐 다 있긴 한데 결국에 이런 것들도 다 그 브랜드력이 동시에 SNS에서 받쳐준 거죠. 그쵸. 10대들의 구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트렌드에 제일 빠른 사람들이라 보통 1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 이제 갓 넘어가는 친구들, 고등학생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트렌드가 20대로 넘어가고요. 네네. 20대에서 핫해지고 그때가 이제 거의 피크가 가장 핫한 걸로 치면 그때가 20대들이 쓸 때가 가장 핫하고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매스마켓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확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통 브랜드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약간 10대들의 소비에서부터 우리는 스타팅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SNS 얘기도 했지만 SNS를 계속 말씀드린 건 저희는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는 SNS가 뭐 테크 뭐 맞죠, 다 맞는데 저희는 그냥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소비재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얘네가 브랜드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형국이니까 뭐 진짜 얘네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가 싶은데 이 릴스나 뭐 페이스북 기업이 페이스북은 더 이상 이제 저희 세대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늘 페이스북 늘 걱정했던 게 다음 세대 애들은 대체 뭘 쓸까? 뭘 쓸까? 그걸 고민하다가 인수해온 게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구글도 똑같아요. 뭘 쓸까? 영상의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를 인수해온 거잖아요. 한국도 생각보다 이게 트렌드 엄청 빨라요. 한국이 그 제가 글로벌 펀드 이제 그 판매사 미팅 같은 걸 가면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가끔. 아니 한국인 요즘에는 이제 다들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지만 예전도 그렇고 요즘에도 간혹 받는 질문이 아니 한국에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한국이 진짜 트렌드가 진짜 빠르거든요. 진짜 빨라요. 심지어 온러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러닝은 진짜 그 플래그십 정식 그 플래그십 큰 매장이 한국에 없어요. 없는데 이미 카페나 막 블로그 이런 데 보면 다들 막 어디서 사오고 직구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러닝화 무슨 매장 가서 구해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트렌드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진짜 빨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빵 뜨면 바로 들어. 한국이 바로 그걸 따라해. 그걸 바로 따라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 이게 꽤 보여요. 산업 소비 네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나? 또 사랑이죠. 사랑. 근데 진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소비는 그쵸. 전반적인 그 기반 자체가 네. 소비 시장의 기반 자체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돈을 더 쓰도록 만드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계속 했던 것처럼 그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욕망을 자극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뭐 광고, TV 광고, 뭐 네.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욕망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SNS를 통해서 그 욕망을 자극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시장으로 구조 자체가 변화를 했고 그 변화한 구조 내에서 또 다시 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 네네. 우리는 그런 브랜드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그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비도 혁신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 혁신이 뭐냐 하면 결국에 가격을 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격에 주도권이 없는 기업들은 뭐가 잘 안 되면 가격을 늘 낮춰요. 근데 럭셔리는 왜 럭셔리냐.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작년에 막 2022년 이때 생각해보면 그때 막 미국 주식시장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가 했을 때도 럭셔리 기업은 가격을 올렸어요. 다른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올렸잖아요, 심지어. 그 가격에 주도권이 없는 기업들은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요가 떨어지진 않을지. 네, 우리가 만약에 가격 10% 올리면 이거 그 사람들이 더 안 사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다른 기업들이 안 올리고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기업들이 우리 마켓시어 우리 점유율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야? 다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럭셔리도 물론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럭셔리는 일단 그런 거 대비해서 되게 쉽게 올리잖아요. 심지어 에르메스는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던데 에르메스는 버킨백이 되게 메인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구매 가격은 2천만 원이야. 뭐 버킨백도 라인이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리셀하잖아요. 리셀하면 3천만 원에 사는 거야. 3천만 원에 파는 거야. 이게 이 기업들한테는 혁신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혁신 이야기 하신 김에 저희는 이 AI가 요즘에 엄청 막 핫한 주제고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극도로 향상이 되면 저희는 뭐 주 4일째 이런 거 요즘에도 한 번씩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다. 그럼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 남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놀고 돈 써야죠. 네, 시간이 남으면 결국에 소비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소비가 여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걸 좀 꿈꾸면서 포트폴리오 좀 운영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10대들이 어떤 SNS를 쓰느냐? 그쵸. 진짜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 또래는 틱톡 쓰는 사람 진짜 못 봤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그 인스타그램 릴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근데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니까 틱톡 맞아요, 틱톡 맞아요. 챌린지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춤을 그 추더라고요. 마라탕으로 아, 선배 마라탕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같이.
그 마라탕 후루를 그런 것도 보면 뭐 틱톡에도 한 바퀴 돌고 그쵸, 막 그쵸.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틱톡도 그 광고 매출을 보면 막 그냥 막 진짜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단 점프, 막 수직 점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광고 매출. 뭐 요즘에 AI 때문에 테크에 너무 매몰돼 있던 모든 시장. 관심이 이렇게 다 가 있는데 뭐 물론 한국에서는 화장품 주식도 막 떠오르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도 보면은 그 알게 모르게 다른 브랜드들이 떠오르면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재도 이제 저희도 같이 봐야 된다. 항상 또 소비 혁신과 또 기술적 네. 혁신의 그 두 축을 굉장히 딱 저희는, 유지하려고 하니까 밸런스를. 저희가 늘 소비와 그 물질, 그 생산과 소비 이 두 개를 항상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소비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